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간의 신경전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군 전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을 주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4일 동안 18개, 이게 무슨 숫자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누군가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 수입니다. 하루 평균 4.5개인데요. 진정한 헤비 유저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인스타 페이스북은 살면서 한 번도 남이 해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 연설 같은 거 제가 다 썼고 지금 제가 나가는 메시지는 전부 다 제가 쓴 거죠. 그렇습니다.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첫 번째 인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인데요. 저 18개의 게시물 가운데 절반인 9개는 다 동일인 한 명을 겨냥한 글이었습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이 과정이 잘 마무리가 돼야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권 지지층이 넓어져서 정권 교체 확률이 높아가는 것인데 지금 제가 제일 큰 우려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아서요. 주민이 선정한 두 번째 인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입니다. 양측의 합당 줄다리기가 이제는 당 대표들 간의 감정 싸움으로 흐르는 양상인데요. 지난 며칠간의 언쟁을 한번 쭉 풀어볼까 합니다. 싸움의 출발점은 이 대표의 휴가였습니다. 합당 시한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그것도 자신의 휴가 일정을 이유로 통보하는 모습에서 합당의 진정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제1야당 진정성의 무게가 깃털처럼 가볍고 포용성의 크기는 벼룩의 간만큼 작아 보이는 것은 비단 국민의당 당원들만의 느낌이나 시각은 아닐 것입니다. 이 대표가 자신의 휴가 일정을 언급을 하면서 그 이후에는 협상의 문이 사실상 닫힐 수 있다고 예고를 했었죠. 합당 협상을 할 거면 내가 휴가를 떠나기 전에 하라. 이렇게 압박한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국민의당은 제1야당 대표가 고압적인 자세로 갑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했는데요. 이 대표는 그래도 휴가는 간다. 못을 박았죠. 저는 휴가는 예정대로 갈 것이고요. 제가 반문했던 것처럼 그럼 휴가 안 가면 합당하겠다는 얘기를 하면 언제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만약에 이준석이 휴가 때문에 또 합당을 안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도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이번 주에 하기 싫은 합당이 다음 주에 하고 싶어지는 것도 무슨 논리이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도 아니고 아예 휴가가 먼저냐 합당이 먼저냐 논쟁인데요. 신경전에 불을 지핀 건 이 대표지만 사실 기름을 부은 건 국민의당이었습니다. 합당 실무협상단인 김윤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SNS에 적은 한마디 때문인데요. 9분이 걸린 정권 교체를 앞에 두고 제 분수를 모르고 제멋대로 장난질하는 철부지 애송이를 제압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철부지 애송이는 이준석 대표를 가리킨 말입니다. 이 대표도 이때부터는 감정 조절이 어려워졌나 봅니다. 유명한 미드의 한 장면으로 맞받아쳤는데요. 이준석을 당대표가 아닌 철부지 애송이로 보니까 정상적인 답변이 안 나오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명작으로 꼽히는 미국 드라마죠.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한 장면을 인용해서 We salute the rank, not the man. 그러니까 우리는 계급에 경례하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까지 했습니다. 저도 상당히 감명 깊게 봤던 드라마인데요. 경례를 요구한 윈터스 소령, 원래는 이 소블데이의 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윈터스 소령이 여러 차례 전공을 세우면서 특진을 거듭하죠. 그러면서 상관이었던 소블데이보다 먼저 소령 계급장을 달게 된 겁니다. 이 대표가 이 영상을 언급한 이후 자신은 더 이상 애송이가 아니라 이제는 윈터스 소령 같은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재차 합당에 응할지 말지를 yes or no로 답하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yes, no 답변을 회피하면서 갈 것인지 그 와중에 또 상대당 대표에 대해서 철부지라 그러지 않나 뭐 이런 비하적인 발언들 참 안타깝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독자 출마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건 국민의당의 사정입니다. 전혀 협박으로 느껴지도 않고 저는 뭐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요. 계속 반복해 묻습니다.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자, 휴가에서 시작된 신경전은 애송이를 거쳐 이제 yes or no까지 왔습니다. 진화에 나설 줄 알았던 안철수 대표는 오히려 확전을 택했습니다. 이 대표는 윈터스 소령이 아니라 야마시타 중장이라고 대받은 겁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이 네, 싱가포르를 그렇죠. 침략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싱가포르는 영국이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양쪽의 장군들끼리 이제 단판을 벌였습니다. 그게 아마 그렇죠. 야마시타 중장이었을 겁니다. 근데 네. 그때 이 야마시타 중장이 했던 말이 예스까 노까 항복할래 말래. 이 대표의 yes or no 공세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장군을 떠올리게 한다는 말입니다. 윈터스 소령은 미군의 영웅이지만 야마시타 중장은 전범인데요. 이 대표 정말 열이 올랐나 봅니다. 공개석상에서 안 대표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상대를 일본 전범으로 연상했다는 것은 정상인의 범주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답변입니다. 제발 좀 정상적인 대화를 당 대표 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에게서 일본군 전범이 연상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2차 대전 때 일본군 정도 된다고 인식하는 것입니까? 상식을 벗어나는 발언입니다. 사과하십시오. 안 대표가 비정상이라는 말인 걸까요? 사실 이 대표, 과거 안 대표에게 더 심한 말을 했던 적도 있죠. 제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했던 발언은 사석에서의 발언이었고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하면은 비읍시읒 되는 거지란 발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안 대표를 향해 김종인, 이준석류는 다른 사람처럼 시간 끌기 전략에 넘어갈 정도로 만만하게 봐선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도 했는데요. 이 대표가 갑자기 여기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소환한 이유는 뭘까요? 저는 문득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야권 단일화 국면에서 벌였던 안철수, 김종인의 기싸움이 떠올랐는데요. 박막화의 슬기로운 과거 탐구 생활 시작합니다. 김종인 위원장님의 사모님이 네. 제 아내와 이름이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정치적인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도 여의도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혹시 그분과 착각해서 그러신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뭐 그런 해석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말을 한 사람이 자기 당의 위원장을 디스한 거 아닌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 아우 그러면 안 되죠. 잘리겠네요, 곧.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엔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 측이 단일화 방식을 놓고 협상을 벌이던 시기였습니다. 협상이 잘 안 풀리니까 안 대표가 오 후보 뒤에 상황 김종인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만을 토로했죠. 당시 오세훈 캠프 뉴미디어 본부장이었던 이 대표는 안 대표에 대해는 아내인 김미경 교수가 상황제처럼 버티고 있다고 맞불났었고요. 안 대표는 동명이인인 김 전 위원장의 아내를 말한 거 아니냐고 맞섰는데요. 그러다 김 전 위원장에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이번 합당 협상도 지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협상 시즌2가 되는 느낌이죠. 감정 싸움이 격화되면서 대표끼리 난타전을 벌이는 형국입니다. 이제 슬슬 수습해야 8월 말 경선 시작 전에 합당을 마무리할 수 있을 텐데요. 보통 지지율이 7%에서 8% 정도 나오는 네. 7, 8%. 한미 정당이고요. 7%에서 8%의 국민들의 지지층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층이 마음을 상해버리면 이게 전혀 시너지가 나지 않는 수밖에 없다. 지지층의 마음을 걱정하기 전에 이미 자신들의 마음부터 상해버린 상황인데요. 스스로 마음을 추스르는 게 우선일 듯하군요. 두 사람의 갈등 어떻게든 봉합이 될지 아니면 이대로 합당은 유야무야가 될지 결말이 궁금해집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안철수, 이준석 감정 싸움 격화, 합당은 산으로